피터 드러커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거 되게 의외네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는 사업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한 명도 없는데 네. 미국엔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기성세대가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한국인들 하면 이제 집단주의로 생각을 하잖아요. 집단주의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더라. 주체성이 많다라는 의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재밌게 본 것은 K-팝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룹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 그룹을 보면 동일해요. 사람들의 특성들이. 근데 한국은 보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정의해 주시길 집단 안에서의 강한 주체성을 지닌 모습이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되게 재밌는 게 네네. 그룹에 속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도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그 안에서 해요. 교복을 다 맞춰 입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누구 이렇게 줄이고 누군 여기 줄이고 근데 보통 그런 행위를 잘 안 하거든요. 일본의 집단주의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그게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오. 일본은 이제 집단주의긴 한데 전체가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리더가 먼저 가자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리더가 갖는 힘은 더 강하긴 해요. 하지만 이 개인들이 쫓아가면서도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내가 조직 속에 있되 내가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들은 아마 전자에 훨씬 더 가까울 거다. 지금 MZ세대에서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한 부분이죠. 훨씬 많죠. 그죠. 네, 영향을 훨씬... 내가 주고 싶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힘으로 발휘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인데요. 개방성과 폐쇄성이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한국인의 특성을 제가 정리를 할 때 이전 책들을 정리를 좀 했더니 네. 한 수십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의식주를 좀 봤어요. 미의식이랑.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봤더니 폐쇄성하고 개방성이 절묘하게 균형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한국의 집을 보면 담이 이렇게 발꼭지를 탁 올리면 그러네요.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일 정도.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외국 집들은 담을 쳐버리죠. 보이지 않게. 완전 폐쇄. 네.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네 집 보면서 뭐 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높이의 차이로 너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폐쇄돼 있지만 그렇죠. 너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열려 있어, 이거네요.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높으신 분들, 그분들의 집을 가보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살았던 집들을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주거 문화를 좀 살펴본다면 개방성도 굉장히 높다. 그럼 그게 현대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표출될까요? 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이 걸어온 길은 패스트 팔로우거든요.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자레인지 만들어야지, 세탁기 만들어야지, 자동차 만들어야지. 우리는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리고 잘 했죠, 생각보다. 싸고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별화, 디퍼런시에이션. 우리가 애플 제품을 왜 쓰냐면 애플답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얘기 듣는데 그 생각도 났어요. BTS가 어떻게 보면은 장르가 힙합이란 말이죠. 처음에 힙합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힙합 문화 자체가 미국에서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해외 유명한 가수들이랑 콜라보를 할 때 한국말로 피처링 한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이 장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네네네. 습득을 했지만 표현하는 것도 우리 거, 내 걸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제가 알기로 한국어는 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면 너무 잘하잖아요. 저희들은 흡수를 잘해요, 그런 것들. 그게 개방성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가져오되 자기 방식으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그쵸. 한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스스로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2000년 중반쯤에 피터 드러커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이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거 되게 의외네요. 저는 실제로 미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큰일 났다. 왜냐면은 제 주변에는 사업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한 명도 없는데 미국엔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기성세대가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쵸. 예, 그 부분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2007년인가 6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이 2050년 정도까지 가면 1인당 GDP가 세계 2등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근거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한국인의 모순 경영이 아니었나 싶으신 거죠? 그죠. 앞으로는 더 이제 이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마음이 괜찮아지네요. 저도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 굉장히 즉흥적이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프로젝트를 짜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볼 네, 건데 네, 네. 빨리빨리 속의 은근과 끈기의 모습. 저 이거 듣는데 네. 되게 와닿더라고요. 맞아.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인의 특성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빨리빨리고. 정말 빠르죠. 그럼요. 저는 이제 빨리빨리만 과연 우리의 특징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은근과 끈기도 우리의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저희가 빨리빨리 속의 은근과 끈기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음식에서 또 찾았어요. 발효. 한국 음식이 발효 음식이 한 80% 넘는다고 해요. 그죠? 예. K푸드 하면은 다 발효 네. 음식이에요. 김치, 간장, 그렇죠. 식초, 뭐 여러 가지 등등. 발효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려면 우리가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걸 기다리는데 빨리빨리만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과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겠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를 잘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방향? 그런 것들만 잘 해주면 저는 빨리빨리는 굉장한 무기라고 보거든요. 하루하루 빨리빨리 움직이되 그 움직이는 은근한 목적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제 산업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시작은 경공업으로 하거든요. 산업화 다음이 이제 중화학공업인데 선박, 자동차, 스틸 뭐 등등등인데 이게 사실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10년, 20년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는 그쵸.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결정을 하고 왔다라는 거죠. 배 만들 수 있고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인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몇 개냐? 그럼 보통 10개 내외예요. 네. 전 그것도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 같은 데 댓글 보면은 헬조선이다, 뭐 나라가 뭐 국민성 이렇다, 뭐 저렇다 단점을 막 얘기하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누가 상 타오면 세상 자랑스러워하고 그게 또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앤드류 씨도 미국에서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좀 비교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재미있는 뭐 지옥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네, 저는 친구랑 이렇게 네네. 표현했어요. 미국은 불행한데 행복한 척하고 한국은 행복한데 불행한 척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재밌네요. 아까 얘기했던 코스트 리더십에서 디퍼런시에이션 넘어갈 때 네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잘 트랜지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다양성을 받아들여 융합해내는 모습. 융합의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빔밥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걸 비비면 조금은 해괴한 모습을 갖게 돼요, 사실은. 네, 약간 개밥 같은. 네, 외국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어떤 일본인은 기자가 그거를 또 굉장히 혹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 군침 도는데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어쨌든 과감하게 섞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그렇죠. 다양성을 받아들여서 융합해내는 아, 그럼요. 모습. 로제 떡볶이 이런 거. 그렇죠. 융합의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참 한국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럼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겠네요.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워낙 외국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화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미제가 좋고 일제가 좋고 막 맞아요. 이랬는데 네. 요즘 국산 제품 제일 좋잖아요. 아, 좋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 전자제품들 전 최고였어요. 최고였죠. 네, 지금 삼성, LG가 최고잖아요. 물론 카메라 쪽은 그렇죠. 카메라 쪽은 일본이 예, 최고긴 여전히 하겠지만 맞습니다. 예. 미래 환경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을 해요. 복잡하다, 불확실하다 등등등. 변동성이 네,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들을 왜 모순으로 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것들이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아 이렇게 반응을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제품을 만들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물건을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예전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 공정 효율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럼 이 공정 효율할 때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일정해야 돼요. 에러가 없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사람 뽑았냐면 책임감 강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일찍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명령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뽑았다고요. 네네. 신제품 개발 확률이 10% 정도로 가요.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박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신제품 개발을 하느냐? 리스크 테이크 하고요. 성실한 것보다는 좀 삐딱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콜라보레이션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의견 잘 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 두 개가 보면 상충돼요.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플랫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플랫폼 사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됐지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적군하고 아군이
개념이 사라졌어요. 삼성과 지금 LG가 이전에는 협력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기술의 속도가 빠르고 기술이 다양하고 그것들이 자꾸 융합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창업의 기회들도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MZ세대를 얘기할 때 그런 부분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다. 제가 X세대인데 X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야. 저희 보고 막 네. 개성을 중요시하는데 X에도 되게 개성 중요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엄청 유명했죠 그때. 갖고 있던 그 모습은 세대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 그냥 새로운 세대라서 아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현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이 네. 빠르게 성장한다. 그리고 또 MZ세대들 좋은 것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쵸.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한국인의 부정적인 면들을 너무 많이 주입을 받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표출됐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재인식하고 한국 기업의 조직 속에서도 잘 발현을 한다면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성의 시대, 혁신의 시대에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MZ세대들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씩 바라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직이라는 형태에서 몸을 담고 일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큐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